안녕하세요. 비사입니다. 1월 7일 목요일 데일리 화장품 이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트레제메 샴푸가 탈모 유발, 집단 소송 당한 유니레버. 그러니까 유니레버 같은 경우 세계 2위로 롤의 다음으로 큰 기업이죠. 이제 도브라는 브랜드를 갖고 있는 회사고요. DMDM 하이단톤이 유해성 논란이 크다. 그래서 양심 격차가 크다. 요약하자면 DMDM 하이단톤이 이제 트레제메 샴푸에 들어가 있고요. 이게 이 성분이 이제 포르마이드가 방출되면서 두피에 자극을 주고 이제 또 탈모 유발한다고 미국에서 집단 소송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DMDM 하이단토닉 같은 경우는 새로 신규 수출이 아니에요. 예전부터 써왔던 제품이기 때문에 뭐 미국의 PCPC사의 PPC 협회죠. ICID에 등재돼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0.6%의 배합 한도로 정해져 있지만 현재도 쓰고 있는 방부제 성분입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유튜브를 따로 동영상 하나 만들어서 올릴 예정입니다. 두 번째, 여성 피부 미용의 적 셀룰라이트, 이게 뭡니까? 이 본문 내용이면 아일랜드 더블린의 글로벌 본사에 둔 엔도 인터내셔널은 지난해 7월 둔부 셀룰라이트 개선제 쿠어를 FDA로부터 승인받은 5분 미국 전역 에스테틱 클리닉을 대상으로 발매를 앞두고 있는 전문 제약회입니다. 그래서 이제 엔도라는 업체에서 이제 쿠어라는 제품으로 셀룰라이트 개선제가 나왔죠. 근데 우리가 이제 셀룰라이트 같은 경우는 이제 표피, 진피, 피하 지방. 그래서 피하 지방에서 지방의 뭉침 현상으로 발생되기 때문에 원인도 다양해요. 뭐 이제 어떤 이제 호르몬 변화에 의하든지 스트레스라든지. 근데 이게 또 이제 셀룰라이트 발생한다고 해서 기능적인 저하가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장애가 일으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 딱히 마땅한 치료약도 없어요. 그냥 외형적으로 보기 안 좋다 뭐 그뿐이지 어떠한 뭐 크게 기능 저하가 오는 질병은 아닙니다. 우리나라에도 뭐 크게 개선제라고 해야 되나요? 화장품 쪽으로는 없고요. 자, 세 번째, 국내 보톡스 기업들이 중국 주시하는 까닭은, 자, 중국 껑메이가 발표한 2020년 의료미용 산업 백서에 보면 의료미용 시장 규모는 33조다. 그리고 소비 트렌드는 2020년에 가장 주목하는 소비 트렌드는 간편 의료미용과 노화 방지. 또한 이제 공메인 플로펜 주문량 기준을 살펴보면 보톡스 주사, 히알루론산 주사, 아쿠아필, 레이저 시술, 물광 주사, 왁싱, 산소필, 아사필링, 지바흡 및 써마실 순으로 나타났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보톡스 기업들이 이제 중국을 주시한다는 내용입니다. 네 번째, 일본 시세에도 취직 희망 기업 5위. 일본에서 취직 정보를 다루는 가쿠조에서 결과를 봤는데 1등이 이토추 상사가 3년 연속 1위를 한 데 이어 2위는 아지노모토 2위, 그다음 3위가 아사히 음료, 4위가 고단샤, 5위가 시세이도 순으로 이게 3위죠. 3위. 기사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3위 아사히 음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시세이도 같은 경우는 세계 5위 화장품 큰 기업이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고요. 이토츠 샹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알고 있는 바나나 돌 푸드인가요? 하여튼 그걸 가지고 있고요. 아지노모토는 뭐 식품 쪽, 아사히 음료, 고단샤. 고단샤는 뭔가요? 고단샤는 어쨌든 고단샤 잘 모르겠고, 하여튼 5위는 시세이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 뭐 당연히 뭐 삼성, LG, 뭐 현대, 뭐 IT, 뭐 네이버, 다음 뭐 그 정도 순으로 되겠네요. 5위 화장품법 지켰는데 서면 안적 과징금. 그래서 이 기사는 저도 처음 접한 건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조석은이와 공정위, 그러니까 하도급 업체 기술 보호를 위한 절차 규정 위반했다는 이유로 들어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에게 시정 명령과 1,600만 원의 가징금을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 이 같은 결정은 화장품 산업에서는 처음 있는 사례다. 저도 처음 들어보는 내용이에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하고 제조업자가 있잖아요. 보통 이제 화장품 책임업자가 제조업 자체를 운영 안 하는 데가 많기 때문에 어떤 제품을 OEM이나 ODM에게 제조업에게 의뢰를 한단 말이죠. 근데 이 제조업 같은 경우는 제품이 만들면서 거기에 대한 이제 처방과 원료를 알고 있죠. 근데 이제 책임 판매업자는 그거에 대해서 모른단 말이에요. 지금 현행 법에도 책임 판매업자의 책임 판매 관리자가 제품 표준서를 관리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얘네 같은 경우는 이제 책임 판매업자 A사가 제조업체에 이제 제품 뭐 성분이나
수출용 성분표를 요구했다고 해요. 근데 이제 제조업체 같은 경우는 안 줬는데, 안 준 건지 거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없는데, 어쨌든 어떤 원인으로 트러블이 있었나 봐요. 트러블이 있었는데 결국은 그거죠. 서면. 결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이제 A사의 벌금 시정명령과 1,600억 과징금을 부과한 이유가 결국 서면이거든요. 그러니까 도큐멘터리 그 서류로 뭐 온라인이 됐던 직접 전달을 해줬던 요청을 할 때는 서면으로 해야 된다. 그것 때문에 이제 과징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업체들의 반발이 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솔직히 책임 판매업자들은 이제 어떤 제품을 받았을 때 거기에 대한 성분이나 전성분표나 수출용에 관련된 서류들을 만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거에 대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제조업체에 의뢰를 하는데, 제조업체에 의뢰할 때는 지금 같은 사례 같은 게 무조건 이제 서면으로 줘야 서면으로 요청을 해야 이제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처음 저도 기사를 접하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을 이해할 수가 없는데, 결국은 책임 판매업자와 제조업자가의 분쟁 사례에서 어떠한 절차, 서면 절차를 생략했기 때문에 1,600만 원의 과징금. 보통 우리가 이제 제조업체 같은 경우는 서면으로 안 하죠. 보통 이제 전화로 구두로 많이 하는데, 서면 안 줬다고 이런 이제 벌금 과징금 부과했다는 거에 처음 있는 사례라고 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